그 이유는 채권 시장의 그 유동성 같은 게 좀 주시장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 유동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리얼 월드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죠. 그 다음에 또 어떤 주관성 같은 것도 관련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얘기 뭐냐면, 채권은 그 주식과 달라서 시스테매틱 리스크랑 언시스테매틱, 체계적 위험, 비체계적 위험이 참 그 없애기가 diversify, 그러니까 위험 분산시키기가 어렵습니다. 거기에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.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CDS 스프레드나 가상금리로부터 그 부도 위험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이 그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그 부도 위험 확률은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주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CDS를 배운 거잖아요. CDS는 어떤 상품이다. 부도가 났을 때 일종의 원금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. 보험처럼. 근데 CDS의 변종이 조금 또 있고요. CDS랑은 다른 TRS라는 게 있고, 이것도 CDS의 변종으로 볼 수 있어요. 이게 다 CDS, 이 둘은 CDS의 변종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CDO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CDS의 이제 변종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죠. 그걸 보겠습니다. 먼저 First to Default Basket CDS는 그 준거 채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. 여러 개 중에 그러니까 이게 바스켓이 들어간 거예요. CDS는 CDS인데 요 채권이 부도가 나면이라고 채권을 딱 정해서 하나를 딱 정해서 그 채권이 부도가 나면 그 원금 보장해 줄게. 요게 표준형의 CDS고 여러 개 채권 풀을 바스켓으로 놓고 오케이? 그 바스켓 중에서 무조건 먼저 부도가 나는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해 줄게 하는 게 바로 First to Default Basket CDS입니다. 오케이?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Second to Default Basket CDS라는 거 있을 수 있죠. 바스켓에 대해서 여러 채권을 집어넣어 놓고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부도나는 채권의 원금을 보장해 줄게.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third 쭉 해서 뭐 nth to default basket CDS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이론적으로는.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, 여러분은. 그러니까 basket CDS는 그 중고 채권이 하나가 아니야. basket이야. 여러 개. 여러 개 중에 원금 보장을 첫 번째 거를 해주면은 first to default basket CDS고 두 번째 채권이 첫 번째는 보장 안 해주고 두 번째 채권이 부도났을 때 그 두 번째 채권의 원금을 보장해주면 second to default basket CDS가 되는 거고. 그러니까 CDS를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럴 때 이제 여러분 뭐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제 디폴트 코릴레이션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이라고요. 그 중국 사람 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뭐 사람들이 예상을 할 정도로 한때 잘 나갔었는데 이번에 금융위기 때문에 뭐 이 모형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고 그 사람도 뭐 많이 위상이 떨어졌죠. 근데 하여튼 그 이쪽 그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따 CDO랑도 이게 이제 또 연관이 되는데 굉장히 한때 지난 1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흥분을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. 이쪽 분야가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CDS, 바이너리라는 건 이원,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죠. CDS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? 부도가 안 나면 한쪽에서는 그냥 보험료 내듯이 보험 프리미엄 S만큼 매년 내면 끝나는 거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? 부도가 나면 원금 보장을 해주는데 문제는 원금 보장을 해줄 때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회수율 때문에 얼마만큼 셀러가 CDS 셀러가
바이어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가 확정이 안 되잖아요. 그걸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의 페이오프를 이 R 때문에 이게 확정하기가 힘든데 아예 그냥 R과 상관없이 확정을 해버리는 그런 CDS가 바이너리 CDS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 토탈 리턴 수학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.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. CDS forward는 CDS랑 forward를 합친 거예요. 그러니까 CDS 계약을 1년 후에 하겠다.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거야. 그럼 CDS forward가 되죠. CDS 옵션은 CDS랑 옵션을 합친 거예요. 그래서 1년, 만기가 1년인데 만기에 CDS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. 그럼 그게 CDS 옵션입니다. 근데 CDS forward나 CDS 옵션이나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만기일 이전에 그 준거 자산과 관련되는 채권이 그냥 망해버렸어. 그러면은 CDS 옵션과 CDS forward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. 이런 걸 knockout, 뭐 옵션 같은 경우는 knockout 옵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예제를 잠깐 볼까요? 그 포드 회사에 5년 동안 프로텍션을 갖게 하는 CDS 가격이 CDS 스프레드죠. 280 bps로 해서 지금 당장 CDS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유로피안 옵션으로 이 CDS를 살 수 있는 권리를 280에 280S 그 CDS 스프레드를 280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. 1년 후에. 그러니까 만기가 1년이에요. 유로피안 옵션이니까 만기 이전에 권리 행사 못하죠. 근데 이 포드 채권이 만기 오기도 전에 망해버렸어. 그러면 이 옵션은 그냥 낙가웃이 됩니다.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망하지 않고 만기일이 포드 그냥 망하지 않고 만기가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 나한테 이 280 요 가격이 나한테 유리한 가격이면 이 가격으로 권리 행사해가지고 CDS를 280에 계약을 하면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때 가격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려면 그때쯤 시장에서 만약에 그 이 CDS를 사려면 뭐 300bps를 줘야 된다든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나는 280만 주고 살 수 있게 CDS를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권리 행사를 하겠죠.